여러분 안녕하세요. 차 한번 둘러볼까 볼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뵀죠? 그동안 먹고 사느라 바빠서 자주 만나 뵙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역시도 비교할 차량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예전부터 그랬지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럭셔리 세단으로 가장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그랜저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아의 K8이 되겠습니다. 이 기아 K8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에 비해서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젊은 남성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종입니다. 과연 이 그랜저와 비교해서 어떠한 차이와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국산 프리미엄 세단인 제네시스 G80 깡통이 되겠습니다. 즉 무옵션이라는 건데요. 기본 옵션만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비교를 하기 전에 오늘 비교할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서론, 판매량, 가격, 엔진, 연비, 치수, 실내 트렁크, 오너평가, 종합평가까지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서론입니다. 오늘 그랜저 K8과 함께 제네시스 G80 깡통을 비교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그랜저 K8의 풀옵션 금액과 제네시스 G80 깡통, 즉 기본 옵션만 들어가 있는 최하 등급 차량의 금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금액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수만 있다면 상위 등급의 프리미엄 차량을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 옵션만 들어가 있는 깡통이라면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비교 차량으로 그랜저 K8, 제네시스 G80 깡통 차량을 준비하였습니다. 풀옵션의 그랜저 혹은 K8을 사느냐 아니면 제네시스 G80 깡통을 사느냐 한 번쯤은 생각해보셨을 여러분들의 고민을 오늘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판매량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국산 준대형 세단 1위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2위에 해당하는 수치이고요. 22년 12월에는 4,100대가 팔렸고 23년 1월에는 8,200대가 팔렸습니다. K8 같은 경우에는 월별 판매량이 22년 12월에는 2,300대, 23년 1월에는 역시 똑같이 2,300대가 팔렸고요. 자, 이 수치는 국산 준대형 세단 4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체 16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네시스 G80 월별 판매량을 보도록 할 건데요. 22년 11월에는 3,900대, 22년 12월에 3,700대, 23년 1월에는 4,900대가 팔렸죠. 자, 이 수치는 국산 준대형 세단 2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체 6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자, 여자 성별 판매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의 경우에는 남성이 73%, 여성이 27%입니다. K8은 남성이 79%, 여성이 21%입니다. 제네시스 G80은 남성이 75%, 여성이 2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판매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랜저 같은 경우는 50대가 38%, 40대가 20%, 30대가 9%, 20대가 1%, 기타 31%가 되겠습니다. K8 같은 경우에는 50대가 34%, 그리고 40대가 26%, 30대가 18%, 20대가 3%고요. 기타 19%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네시스 G80은 50대가 38%, 40대가 22%, 30대가 8%, 그리고 20대가 1%, 기타 31%가 되겠습니다. 자, 이 판매 비율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 50대 분들이 가장 많은 판매 비중을 보인다는 것이겠죠. 즉 나이 순대로 5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 40대, 30대, 20대 순이 되겠습니다. 즉 이 세 차종들은 싼 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높으신 분들 순부터 판매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싼 금액이 3,785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가솔린 2.5에 AWD 프리미엄 기본 옵션만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가장 비싼 금액은 5,95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1.6에 EWD 캘리그래피 등급의 풀 옵션일 경우입니다. 자, 다음 K8은 가장 싼 금액은 3,320만원이 되겠습니다. LPI 3.5 AT 프레스티지 등급의 기본 옵션만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금액은 5,292만원이 되겠고요. 이때는 하이브리드 1.6 AT 시그니처 등급의 풀 옵션일 경우입니다. 자, 다음 제네시스 G80입니다. 이 제네시스 G80 깡통일 경우는 즉 가장 싼 금액이죠. 바로 5,610만원이 되겠고요. 가솔린 2.5 터보 즉 EWD 스탠다드 기본 옵션만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즉 깡통일 경우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무리 깡통이라 하더라도 기본 옵션으로 전후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정동식 트렁크, 후방 모니터, 앞좌석 통풍 열선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14인치 내비게이션, 그리고 상기 외 기타 기본 옵션이 좀 더 있습니다. 아무리 깡통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엔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2.5 가솔린, 3.5 가솔린, 3.5 LPG, 1.6 하이브리드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2.5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198마력이 되겠고요.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출력값은 230마력에 180마력이 합쳐져
합쳐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엔진과 모터가 함께 들어가서 두 수치가 합쳐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K8입니다. K8은 바로 옆에 있는 그랜저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제네시스 G80 깡통입니다. 여기서 깡통이라 하면은 가장 낮은 등급의 깡통 무옵션이라는 건데 기본적인 옵션만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제일 낮은 등급 엔진이기 때문에 2.5 가솔린 터보가 되겠고 형식은 i4 싱글 터보 100이랑 2497cc의 출력값은 304마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네시스 G80 깡통이라 하더라도 즉 가장 낮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출력값은 304마력이 된다는 건데요. 자, 이 수치는 그랜저와 K8의 3.5 가솔린 출력값보다 더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연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의 연비는 2.5 가솔린, 3.5 가솔린, 3.5 LPG, 1.6 하이브리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2.5 가솔린은 11.4에서 11.7, 3.5 가솔린 10.1에서 10.4, 3.5 LPG 7.8, 1.6 하이브리드 16.7에서 18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K8입니다. K8은 2.5 가솔린일 경우 11.7에서 12, 3.5 가솔린일 경우에는 10.6, 3.5 LPG는 7.7에서 8, 1.6 하이브리드는 17.1에서 18이 되겠고요. 자, 이 수치들은 그랜저보다는 약간은 더 좋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봤자 거기서 거기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서로 연비는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제네시스 G80입니다. 2.5 가솔린 터보일 경우 연비는 10.8이 되겠습니다. 10.8이라는 수치는 그랜저와 K8과 비교를 했을 때 3.5 가솔린에 해당되는 비슷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즉 연비가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 치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의 경우에는 전장이 4995mm, 전폭 1925mm가 되겠고요. 추간거리 1465mm, 전고 3010mm가 되겠습니다. K8은 전장 5015mm, 전폭 1875mm, 추간거리 1455mm, 전고 2985mm가 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은 전장 4995mm, 전폭 1925mm, 추간거리 1465mm, 전고 3010mm가 되겠습니다. 이 그랜저와 제네시스 G80의 치수는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전장이 가장 큰 건 바로 K8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트렁크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의 실내를 먼저 보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그랜저의 실내를 보고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다라고 느껴지게 되었는데요. 이전 그랜저들에 비해서 내부 인테리어는 점점 더 고급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고급스럽고 뭔가 속이 꽉 찬 남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음 K8입니다. 그랜저보다는 샤프한 이미지가 돋보이는 내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네시스 G80 깡통 사진을 준비해봤는데요. 제네시스 G80 깡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와, 제네시스다 하고 탔는데 뭐지? 이거 제네시스 맞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제네시스 G80 깡통인 것 같습니다. 세 차종들의 내부 크기는 어떨까요? 바로 이 세 차종들의 내부 크기는 그랜저와 K8은 비슷하고 제네시스 G80보다는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인들의 말씀들을 들어봐도 그랜저와 K8의 내부 공간은 매우 크다고 아주 칭찬이 많습니다. 제네시스 G80은 작지는 않다, 부족하지는 않다, 하지만 그랜저나 K8에 비해선 작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트렁크 용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랜저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트렁크 용량 480L, K8 가솔린 하이브리드 트렁크 용량 610L, 제네시스 G80 가솔린 트렁크 용량 424L가 되겠습니다. 가장 트렁크 용량이 큰 건 바로 K8이 되겠죠. 다음으로 큰 건 그랜저, 그 다음은 제네시스 G80으로 트렁크 용량이 가장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너 평가 시간입니다. 오너 평가 시간은 실제 차주분님들께서 자신의 차량을 인증을 하고 그 후기글을 남긴 것을 읽어주는 시간들입니다. 자, 가장 먼저 그랜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난하게 타기에는 그랜저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난하게 타기에는 좋습니다. 이 가격대의 크기와 거주성, 옵션 등은 솔직히 대체제가 없네요. 그랜저는 6기통이죠. 3.5 사륜 주행 성능은 확실히 괜찮습니다. 20인치로 하기에는 거주성에서 진동이 조금 느껴지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19인치가 괜찮습니다. 블랙잉크로 했을 경우 깔끔하게 이쁩니다. 연비는 고속 12km 나오네요. 3.5 사륜 눈길 나쁘지 않습니다. 후회는 안 되네요. 3.5 AWD 한 달 운행 중입니다. 3.5는 기름 많이 먹겠지 생각했지만 의외로 연비가 괜찮았으며 편하고 차실 넓은 게 큰 장점입니다. 2.5 실내 넓어서 좋고 고속도로 연비는 17km 나오네요.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모든 게 만족스럽지만 가격이 좀 비싸네요. 아직 실주행 기간이 얼마 안 돼요. 더 타봐야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대체로 만족하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성비가 좋은 차는 아님. 직접 받아보고 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연비도 좋고 훨씬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차 오기 전에는 할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차 받고 그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아요. 고객들 불편과 희망사항을 무선 업데이트로 만족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가성비라는 표현보단 프리미엄이 한 발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마감도 제네시스 다음으로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랜저라는 네임밸류가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그냥 편하게 타는 아파차 정도라고 평가되어 왔다면 이번 신형 그랜저는 격이 좀 더 올라간 듯한 느낌을 주네요. 큰 기대는 없었는데 탈수록 차가 좋아요. 하이브리드를 선택 안 한 것이 후회되기는 하는데 지금 차도 매우 만족합니다.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넓은 실내 정숙성, 트렁크도 좋고 한국 최고의 자동차입니다. 대체로 예상대로 정숙성, 가성비, 안락감 만족합니다. 운행시 안전과 관련된 안전 편의사항 매우 만족합니다. 가격이 사악하기는 하지만 값어치는 제대로 한다고 봅니다. 여러모로 너무 마음에 드는 디올류 그랜저. 품질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네요. 5천 넘는 차 기능 불량 하자도 있고 내구성 최적 환경, 이전 그랜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너는 특히 편안하며 차량 가격이 기존 그랜저보다 비싸다는 것 외에 아주 좋습니다. 2.5 가솔린인데 고속도로 연비가 18에서 19 나오네요. 방치턱 넘을 때도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고 무엇보다 호불호가 있지만 저는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일자 눈썹 세련됐어요. 주행 질감이 좋습니다. 인테리어가 우수합니다. 현대차는 처음인데 도심형 세단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상품성 대비 가격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K8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6기통이 타보고 싶어서 고른 거라 가성비가 나쁜 거는 어느 정도 알고 구매했습니다. 확실히 잡소리는 엔진 트러블 없이 잘 달려주는 부분에서 만족하고 뒷좌석에 주로 타는 안에도 넓어서 좋아합니다. 2열 통풍까지 있는 이 정도 거주성의 차를 이 가격에 6기통으로 만나볼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출력 옵션이랑 실내 공간 없을 듯 외제차 530i, 250, AU, S90 전시장 가서 다 타보고 결정. 돈 많으면 외제차가 당연히 좋겠지만 이 가격대의 이 정도 옵션 실내 공간 패밀리 세단으로 굿. 새 차인데 원인모를 에러가 자주 생김, 화면 블랙아웃, 주행 보조 장치, 주차 보조 장치, 반향 보조 장치 등 점검 표시가 마구 생김, 비 많이 오는 날엔 차가 먹통됨, 정신을 못 차림. 암튼 전자장치가 많아서인지 뽑기를 잘못한 건지 마음에 안 든 이 모든 이유로 기아 자동차 오토큐 서비스 센터 가서 점검 받는데 무책임한 것 같음. 고로 기아 자동차는 쓰레기다. 동 가격대에서 좋은 옵션과 큰 내부 공간, 낮은 연비로 가까운 거리 출퇴근은 지향, 도심 4km 주행 시 연비 리터당 5.5km, 고속도로 주행 시 생각 외로 높은 연비 나옴, 영동 200km 주행 시 리터당 15km, 3천만원 중반에서 4천만원 후반까지의 가격대를 생각했을 때 가격 대비 큰 차량의 크기와 좋은 승차가 많은 옵션까지 만족할 만한 차량입니다만 뿌리 깊은 기아의 옵션지, 즉 프리미엄을 넣어야만 파워 트렁크가 된다든지 헤드업이랑 빌트인 캡을 합하다든지 추가로 좀 더 멍청한 미션, 가속하려는데 지나치게 낮은 단수로 변속해서 과한 RPM 한 5천에서 6천까지 쓰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숙하고 꽤나 멋진 실루엣을 가진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색상은 그래비티 블루 강추 너무 이쁨. 고속도로 연비 좋아요. 일반 도로에서의 연비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나와요. 디자인 잘 빠졌고 기능 좋고 특히 앞좌석 앞 선반 쪽 깔끔해요. 전반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좋아요. 정숙성이 몰빵해서 조용합니다. 중대형 차급이고 거주성 또한 뛰어납니다. 다만 조립 품질이 좋지 못합니다. 오토라이트, 오토 와이퍼가 오토의 기능을 못하고 있고 오토홀드에서 출발 시에 휠 부분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납니다. 특히 단차가 왼쪽 트렁크나 앞 본인에 크게 있습니다. 중대형 차급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한 편이고 편의사항도 좋습니다. 체감 연비는 현재 도심 주행 시 7에서 9km 정도 나오고 고속 주행 시 15에서 17 사이 나와서 평균 12는 나오는데 연비 생각하면 2.5 가지 말고 무조건 하이브리드 가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세금도 무시 못할 정도지만 의외로 30대 후반 경력 무사고 무별점, 무벌점 15년 경력인데 45만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국산차답게 정비 애프터 서비스가 좋습니다. 에코모드일 땐 잘 나간다는 느낌은 없으나 바로 노멀 모드만 켜도 잘 나가는 느낌이 나요.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편의 기능 및 첨단 기능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3개월 운행으로 본 장점, 다양한 편의 성능, 심플한 실내외 디자인, 차 크기에 비해 무난한 연비. 단점, 19인치 휠로 인한 하부 진동 체감으로 승차감 저하, 협소한 주차 공간에 주차 불가. 10년 만에 차를 바꿔서 그런가 모든 면에 있어서 만족스럽네요. 다만 연간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 하이브리드를 사셔야 하는 점이 후회됩니다. 상어 같은 이미지에 넓은 내부 및 조작 스위치 위치, 편리성과 더불어 3.5의 넘치는 힘과 가속력은 여느 스포츠카에 비벼볼만 하고 정수석 또한 뛰어나 기분에 따라 스포츠카 대형차 느낌을 살릴 수 있습니다. 3.5 시내 연비는 예상한 정도인데 고속 연비는 생각보다 괜찮네요. 승차감은 이전 거보다 소폭 좋아진 것 같아요. 주행 성능도 소폭 좋아진 것 같네요. 3.5 가성비는 그럭저럭인 것 같아요. 고속 주행 시 바람 소리가 많이 나요. 연비가 시내 주행 시 안 좋아요. 편의 사양은 대체로 만족해요. 엔진 소리가 너무나도 오르막에서 힘이 많이 딸리는 것 같음. 차량 내부 외관 차량 시스템은 마음에 듭니다. 그랜저하고 많이 고민했는데 잘 샀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 좋고 실내 공간 넓고 특히 사운드는 예전에 타던 차량 비교가 안 되네요. 2.5 엔진으로는 5m급의 큰 차가 원활히 움직이기 약간 힘겨운 듯합니다. 연비도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만 디자인과 기능, 가성비 측면에선 아주 만족스러운 선택이실 듯합니다. 가능한 고민 없이 풀옵션 가는 게 후회 없으시라 생각합니다. 그랜저보다 좋음.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합니다. 승차감, 편의성 등등
아주 좋아요. 단 디자인은 앞쪽 범퍼는 색상에 따라 호불호가 좀 있고 실내 기능 버튼은 오작동이 많이 생김. 내비 검색하다 주소 입력 중에 에어컨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서 화낼 때가 많은 K8 3.5 AWD 모델로 장거리 주행 시 정숙성과 안정성이 제네시스 DH보다 좋네요. 고속도로 100km 정속 주행 시 17km 내외의 연비고 국도로 80km 정속 주행 시 18km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물론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서요. 편안하고 넓은 실내 고속 주행성 좋습니다. 3.5 엔진이라 힘 좋고 묵직하게 잘 나갑니다. 스포츠 모드로 밟으면 확실히 더 가볍게 잘 나가고요. 다만 가속 시 엔진 소음이 크진 않은데 약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연비는 시내 주행 시 7km대 고속도로 14에서 15km 정도 나오네요. 고속도로 120에서 130 정도 주행 경우 3.5 치고 나쁘지 않습니다. 디젤 타다가 넘어왔는데 3.5 잘 나가긴 하네요. 승차감은 너무 기대를 했나? 생각보단 좋진 않아요. 시내 주행 연비 5 정도 나오고 고속에선 13.5 정도 나옵니다. 실내 잡소리가 한 번씩 나요. 뒷좌석은 안 타봤지만 애들이 원래 차 타면 안 잤는데 아이 둘 다 편히 잠드네요. 크크. 다음 오너 평가에 이어 마지막으로 종합 평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랜저의 항목별 점수를 보면 주행 9점, 가격 7.8, 거주성 9.5, 품질 9.3, 디자인 9.8, 그리고 연비는 9가 되겠고요. K8 같은 경우에도 주행 9.3부터 각각의 항목별 점수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제네시스 G80을 보겠습니다. 주행 9.4, 특히 품질이 9고 디자인이 9.7, 그리고 연비는 당연히 7.2로 가장 안 좋죠. 가격은 8점. 즉 이 세 항목별 점수를 봤을 때 이 주행 부분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거 바로 제네시스 G80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주성은 어떨까요? 거주성은 그랜저 K8이 9.5로 이 제네시스 G80보다 더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음 디자인 한번 볼까요? 디자인은 그랜저가 9.8점으로 가장 높네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 하나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온 항목별 점수들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각각의 차량에 따른 차주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랜저 K8, 제네시스 G80 각각의 점수들이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적인 평균 점수를 보겠습니다. 그랜저의 경우는 24명이 참여를 해주셨고 바로 9.1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K8은 392명이 참여를 해주셨고 바로 9점이 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1349명 분께서 참여를 해주셨고 8.8점이 되겠죠. 자, 이 점수들을 봤을 때 가장 많은 참여를 해주신 건 제네시스 G80의 차주분님들이겠죠. 그만큼 차량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 또한 절대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실제 이 차량을 사신 분들이 각각 본인들의 차량에 대해서 어떤 점수를 주었나를 알 수 있는 자료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